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2024년도 관사 2차 시험 대비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을 강의할 오철원 관사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부터 약 한 3개월 동안 해서 24주차까지 해서 관세법하고 환급특례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라고 하는 강의 계획서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 이 강좌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마디로 해서 목차 및 키워드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매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14시부터 17시까지 해서 24주차가 아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재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것처럼 목차 및 키워드, 앞에 한 권으로 끝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차 및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강생의 마음가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수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수강을 할 때 마음가짐을 꼭 이제 좀 다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써봤어요. 자, 보면은요, 2차 강의에 있어 강사는 암기 및 숙지하는 방법론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2차 강의는 여러분들 1차 때 관세법을 전부 공부를 하셨는데 1차 때 강의 들었던 내용을 2차 때 강의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할 필요는 없죠. 그 알고 있는 내용을 2차 시험을 볼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전 내용, 1조부터 330조까지를 전 내용을 어떻게 암기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암기 방법론과 관련된 강의이지 1차 때 공부했던 것을 2차 법령지 놓고서 그것을 본다는 얘기는 2차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한 것처럼 1차 강의하고 2차 강의의 경우는 분명히 틀리다. 듣는 수강생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1차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관세법을 전혀 모르고 온 상태에서 어떻게 됐든 강사가 여러분한테 주입식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1차 강의고 2차 강의의 경우는 1차 때 했던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배웠던 내용을 어떠한 목차로 어떠한 키워드로 해서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1차 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2차 강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오늘부터 내년도 대비해서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을 공부하고 관세법 이외에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선 먼저 가장 큰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고 정리를 하고 복습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여기에 썼던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2차 강의에 있어 강사는 암기 및 숙지하는 방법론을 강의하는 것이고 공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수강생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험생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욕과 즉 의지와 의욕이 있어야 현재 실력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음가짐을 철저히 하여 수강 및 정리 복습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 관세법 강의를 3년, 5년, 10년을 한 것이 아니라 올해 25년째 관세 강의를 해요. 수 없는 이 수강생들을 보고요. 수 없는 그러한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2차의 경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 방법론이 좀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2개월, 3개월 지난 후 우리 강의 끝나고 난 이후에 과연 여러분들이 이 3개월 동안에 무엇을 들었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텐데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방법론을 알려주는데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25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에요.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하면은 거의 강사 수준급이 되니까요.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거기에 부정을 하고 이거 뭐 저거 다 등등을 한다면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의욕과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꼭 하시고 분명히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들 강사 주시면 돼요. 여기 와서 강의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요. 공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2차의 공부는 다른 수험생보다 암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내용을 알고 떠나서 암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2차 시험의 결국 관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을 한번 보면은요. 자,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할 거냐라고 해서 첫 번째 보면은요. 2차 공부의 핵심인 단원별 목차의 암기 방법 및 암기한 목차에 대한 키워드, 즉 핵심 단어를 조합을 해서 내용을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2차 공부의 새로운 변화를 준 강의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뭐 저 이외에 뭐 다른 강사한테 2차 공부와 관련해서 아마 강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해서 수준은 거기에요. 거기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패턴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올해 시험이 이제 6월 달에 있게 되는데 예전처럼 단답형 형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단답형 형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고 옛날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공부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단답형 형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옛날식으로 해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 법적 취지 등등을 쓰라라고 하면 90명 못 나와요. 90명 못 나오고요. 지금 현재 작년처럼 단답형 형식으로 해서 간단간단해. 그러면서 내용은 돼요. 그것은 뭐 굉장히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없이 그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2차 출제된 그러한 내용을 한번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단답형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암기 공식 및 암기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강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연관된 내용에 대하여는 정형화를 시켜 하나만 정리하면 나머지의 내용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부량을 줄여주는 그러한 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관세법을 보다 보면은요, 이따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거의 같은 내용이 여기저기에 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합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1조부터 330조, 법조문 순서대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것은 1차 공부제, 2차 공부의 경우는 아니에요. 조합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오늘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꼭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 하시면 절대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존의 2차 수험생이 공부했던 방법은 공부는 했지만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단점을 탈피해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끝까지 머릿속에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의 그러한 강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2차 그 수험생의 경우 공부하는 그 방식은 쓰면서 암기를 한다든가 읽으면서 암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봤던 내용을 뭐 5번, 6번, 7번, 최소 10번 정도 이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지금 올해 대비해서 모의고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이번 주가 11주차가 되고요. 다음 주가 12주차가 되는데 이 답안 채점을 하다 보면은요. 개념 정리가 안 되고 암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요약식이라든가 간편식이라든가 아니면 정리식으로 쓰는 그런 수험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못했고 암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 빼먹고 등등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서 휘발성이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공부하지 말고 한번 정리를 하면은 좀 머릿속에 오랫동안 숙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2차 공부 방법론을 확실히 알려주는 이러한 강의라고 저는 여태까지 이 강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해서 2차를 쭉 강의를 해오고 있다. 그 다음 살펴보는 내용은요. 이 수강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수강 대상은 2024년도 2차 시험 준비생으로 고득점을 받기 원하는 의지와 의욕이 넘치는 수강생이 됩니다. 요 1번에 여러분들 전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내년도 시험 대비해서 고득점을 받기 원하는 의지와 의욕이 넘치는 수강생에 여러분들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전부 되죠? 자, 하여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2차 공부 방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수험생.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2차 공부 준비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온 것 같은데 하여간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세 번째, 현재 공부 방법으로 암기 및 숙지가 잘 안 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네 번째, 현재까지 많은 공부를 했지만 개념 정리 및 이해가 부족한 이 수험생에 대한 하나의 수강 대상으로 봤고요. 다섯 번째는 궁극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2024년도 꼭 합격하고자 하는 수험생. 전부 여러분들 그 5번에 해당이 되고 싶어서 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열심히 해보시고요. 다음에 수강 효과 해서 이것은 뭐 당장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2개월, 3개월 지난 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수강생의 실력이 현재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합격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자신감이 생길 거고요. 두 번째는 본 강의의 이 목차 및 핵심 단어, 즉 키워드의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과목에 접목시킬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역 실무라든가 뭐 등등 접목을 시킬 수 있고요. 세 번째는 2차 공부 방법론을 정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수강 효과를 한번 써봤고요. 다음에 강의 진도표는 1주차부터 24주차까지 강의 진도표는 학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아마 학원에서 그 인쇄를 해갖고 아마 놔뒀을 거예요. 그럼 1주차부터 24주차까지 해서 관세법, 그 다음에 환급특례법 등으로 해서 쭉 24주차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 그 다음에 환급특례법 요 두 가지의 과목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게 될 텐데 우선 먼저 관세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세법을 공부를 한 것처럼 관세법 체계에 나가는 것은 이 관세법은 1조부터 330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1조부터 290조까지 그 다음 시행규칙은 1조부터 87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를 했을 때 이 관세법이 있죠. 1조부터 330조, 1조 목적이다, 2조 용어의 정의다 등등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이 조문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알다시피 관세법은 1장부터 1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1장은 관세법 총체기 1장이고요. 2장의 경우는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가징수, 3장은 세율 및 분목 분류, 4장은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5장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6장은 운송수단, 7장은 보세고요. 8장은 운송, 제9장은 통관, 제10장은 세관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1장 벌칙, 12장 조사 처분, 13장 보칙 이러한 식으로 1장부터 그 13장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1장 관세법 총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관세법 총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 관세법 체계에서 1장부터 13장까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차라든가 2차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자, 제1장은 관세법 총칙에서 1조부터 12조, 2장은 과세 가격과 관세 부과징수 14조부터 48조, 3장의 경우는 세율 및 품목 분류 49조부터 87조, 제4장은 감면 환급 및 분할 납부 88조부터 109조까지 규정이 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는 빨간 걸로 해놨어요. 이것을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이 관세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관세 부과 징수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내용은 1조부터 109조까지의 내용은 1차 공부를 할 때에는 법조문 순서대로 해서 1조부터 109조까지 하나하나의 조문을 보면 되겠지만은 2차의 경우는 그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관세 부과 징수편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조세 법률 관객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9장을 보면 통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통관이라고 하는데 226조부터 261조 우편물의 반송까지가 통관제도를 얘기를 해요. 이 두 개의 내용이 관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즉 관세 부과 징수편, 그 다음에 수출입 통관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5장, 6장, 7장, 8장, 10장, 11, 12, 13장의 경우는 이것들을 전부 꾸며주는 그러한 조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때 잘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법령집을 통해서 굉장히 뭐 장절, 관조, 항호, 목이라고 해서 뭐 절도 외우고 모도 외우고 동동을 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자,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납세자의 권리 및 불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110조부터 132조까지 규정되어 있고요. 운송수단은 133조부터 153조, 153조는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보세구역편 굉장히 많은 조문으로 되어 있죠. 154조부터 212조, 국고기소까지를 얘기하고요.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213조부터 225조까지를 얘기하고 통관제도는 226조부터 261조, 세관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262조부터 268조까지를 얘기하고요. 벌칙 조항은 268조의 2부터 282조 추징 몰수까지를 얘기하고 조사 처분은 283조 관세범부터 시작을 해서 319조까지를 얘기하고 보책 조항은 320조부터 330조까지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요. 2차의 공부는 1조부터 330조 개별적으로 놓으면 힘을 발휘를 못해요. 힘을 못 써요. 2차의 경우는 요 3조 관세 징수의 우선이다라고 할 때 3조의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요 관세 징수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용하고 그것은 합쳐야 힘을 발휘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관세 징수의 우선 3조는 관세법 총칙이라는 부분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3조는 24조, 25조, 26조로 보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단원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원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내용 1차 공부를 했던 법조문 갖고 공부했을 때는 1차는 되지만 2차의 경우는 뭉치질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